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간단하게 그 발치 후에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치과에서 특히 사랑니라든지 아니면 뭔가 썩어서 혹은 잇몸 질환이 심해져서 흔들리는 풍치가 있는 이를 이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발치 후에 이러저러한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냥 발치 후 주의사항을 읊는 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치 후에 그 이를 빠진 이 뺀 자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게 잘 아물게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으로 뼈를 그릴게요. 뼈가 치아 주변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잇몸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잇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걸 사랑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얘는 사랑니입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듣고 이제 사랑니를 뺐어요. 이게 빠지게 되면 검은색 부분은 사라지고 녹색 뼈와 빨간색 잇몸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를 뺀 자리가 아무는 거는 처음에 잇몸이 밑에서부터 살살살살살 차오릅니다. 그래서 잇몸이 딱 겉에서 봤을 때 구멍이 뻥 뚫려 있었던 게 잇몸이 차면서 딱 막히는데 그게 대략 2달 정도 걸립니다. 잇몸을 아물고 밑에서 이제 뼈가 차면서 뼈도 싹 차 올라야 되잖아요. 뼈가 다 아무는 데는 시간이 대략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발치하고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가 뻥 뚫려 있어서 그쪽으로 음식물이 껴요. 선생님, 제가 이를 뺐는데 음식물이 엄청 낍니다. 이거 이러다가 염증 생기고 뼈도 안 차고 곱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밑바닥부터 이게 차오르면서 아무는 거기 때문에 이 뺀 자리에 음식물이 안 낄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이 빼고 일주일 있다가 소독할 때 보면 과정에서 뭐 한 숟가락 정도는 뭔가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곰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이걸 뺀다고 여기에 칫솔을 쑤셔 넣어서 하는 것도 추천드리진 않고요. 음식물이 끼어 있다고 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껴 있는 게 많이 거북스러우면 차라리 식염수를 이용해서 그냥 물보다는 식염수를 이용해서 가글을 한번 해주시는 게 식염수 이용해서 가글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거는 됐고 뭐 안 빠져나오는 거는 그냥 뭐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으니까 안 빠져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식으로 가글을 해서 부드럽게 세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발치한 자리가 아무는데 잇몸 아무는데 2달, 뼈가 다 차는 데는 길게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가 아물려면 일단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균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처방낸 항생제 있잖아요. 보통 발치하고 항생제를 짧게는 3일에서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처방을 낼 텐데 3일 항생제 드시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 항생제라는 거는 항생제 생은 이게 이제 살아있는 생물, 여기서는 균이 되겠죠. 균에 저항하는 약이에요, 항생제. 그래서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건 항바이러스제, 곰팡이에 저항하는 거는 항진균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는 저희가 이제 소위 알고 있는
박테리아를 잡는 약이고요. 항바이러스제는 뭐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고, 항진균제는 진균이 곰팡이, 영어로 펑거스인데 얘는 곰팡이를 잡는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외부 세균들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곰팡이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박테리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이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뭐 항생제 오남용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필요할 때는 항생제를 드셔야 되고, 이게 균을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소 5일에서 일주일은 드시는 게 원래 양리학적으로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생제는, 그리고 하루에 3번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약이라는 게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몸에는 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콩팥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재는 간이나 콩팥에서 분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약이 독하기 때문에 그게 분해가 안 되고 피에서 계속 돌면 우리 사람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은 체내에 들어가면 대사가 되고, 이제 반감기라고 해서 약이 들어가서 그 성분이 반이 남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약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대부분 항생제는 반감기가,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항생제는 반감기가 있어서 약을 하루에 3번 먹어야 된다는 목적은, 약의, 이게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게 약의 농도고, 세로가 약의 농도, 우리 체내의 약의 농도고,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고 치면, 처음에는 먹었을 때는 약이 이렇게 높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의 농도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혈액 내에서 약의 농도가, 예를 들면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은 세균을 잡는데 의미가 없고,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세균을 잡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떨어질 때 이쯤에서 약을 한 번 더 투여해서 약의 농도를 올려주고, 또 떨어지려고 하면 이쯤에서 농도를 올려주고, 그래서 세균을 잡는 데 유효한 농도 이상으로 체내 약의 농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먹으라고 할 때 이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항생제는 빼먹고 드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약국에서 약사님이 시킨 대로, 약 봉지에 적혀 있는 대로 그때그때 계속 먹어서 체내 혈액 내에 약의 농도를 계속 일정 농도 이상으로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주의사항, 균이 발치한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생제를 되게 처방을 하는데, 항생제는 먹으려면 한 번 먹기 시작했으면 그냥 끝까지 드시고, 중간에 약을 뭐 괜찮은 것 같아서 항생제를 끊었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지, 약의 농도가 쭉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미 균들은 다시 이제 항생제가 막 하니까 균들이 주눅 들어 있다가 항생제 수가, 농도가 떨어지니까 균들이 다시 활개를 치게 돼요. 그래서 괜히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억눌러 있던 놈을 딱 풀어주면 얘가 이제 활개치기 시작하면 더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억누를 거면 그냥 끝까지 억누르든가, 그래서 아예 씨를 말리던지, 아니면 그냥 아예 안 먹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가지고선 균이랑 싸우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항생제를 어중간하게 드셨다가 끊는 건 괜히 균을 어설프게 억눌렀다가 다시 끌어오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생제는 꾸준히 드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죠.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쪽에 저항력을 많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술이 혈관을 확장시킨다. 발치한 자리가 아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혈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발치한 자리 주변 혈관이 막 쫙 확장되면 피가 안 멎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가급적이면 피해달라.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머스트 피해 주셔야 되고, 담배는 자, 피부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서 찰과상이 생겨서 피부가 헐었어요. 거기다가 담배 연기를 계속 뿜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잘 안 물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담배 연기 자체에도 그 담배 가게 보면 이 담배 연기에는 무슨 카드뮴과 뭐 발암 물질이 잔뜩 함유되어 있어서 아주 몸에 안 좋습니다라고 써 있는데, 그런 물질들을 발치한 자리 그 상처 있는 데다가 계속 뿜어대는 거니까 얼마나 아무는데 지장이 많겠습니까? 게다가 담배는 두 번째로 연관지어서 빨대로 뭐 드시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자, 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입술이고요.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입 안이 이렇게 있는데, 빨대를 먹는다는 거는 입술을 오므려서 오므려 가지고 빨대를 넣어서 뭔가를 쭉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를 쭉 빨아들이려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압력이 낮아야 물체가 이동할 거잖아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근데 여기는 압력이 그냥 예를 들어 0이라고 치면 0보다 낮으려면 압력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압이라고, 저희가 이제 입 안에 음압이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허파에서 쭉 빨아들이면서 여기에 압력이 낮아지니까 커피나 뭐 음료수가 쭉 빨대를 타고 이동을 할 텐데, 문제는 여기 입안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를 뺀 자리에서 여기서도 피가 굳으려고 하다가 여기 압력이 낮으니까 뭔가 이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잘 굳다 갑자기 뽕 터지면서 피가 더 나고 그래요. 그래서 빨대 있는 음식을 삼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담배도 마찬가지로 흡입을 하는 거잖아요. 연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입안에 음압이 생기니까, 담배는 연기 자체도 굉장히 안 좋지만 또 음압을 형성해서 기껏 아물고 있는 자리를 피를 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는 정말 발치한 때는 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과격한 운동이나 사우나 좀 피해 주세요 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혈관 확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우나 하고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마치 술 한잔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도 붉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발치한 자리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잘 멎다가 푹 터진댔죠. 그래서 발치한 다음에는 술 안 되지만 혈관을 확장시킬 우려가 있는 과격한 운동이나 사우나도 가급적이면 피해달라. 왜냐? 지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언뜻 기억나는 게 이 정도고요. 그래서 발치한 자리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이 껴도 잘 빠지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주의사항 몇 가지만 잘 지켜주시고 편안히 쉬신다면, 뭐 발치한 자리는 워낙에 잘 아무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아물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왜 술, 담배를 하면 안 되고, 왜 과격한 운동과 사우나, 왜 약은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나름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